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가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의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 X사가 추가 작업이 필요해 발사 연기를 요청해왔고 우리 시간으로 5일 오전으로 발사 시각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11,000여 명 줄어든 88,384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 규모 증가로 중증 피해 또한 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가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커지는 더블링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여름방학 중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리는 학원의 원격 수업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율 권고인데다가 방학 특강을 이미 시작한 학원이 많고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지역 시장에서 유래했다는 두 개의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두 곳 국제연구팀은 각기 다른 연구 반복론을 사용했지만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2주 사이 2.3배 급증했습니다. 수족구병 감염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줄었지만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야외 활동량이 늘면서 재유행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3일 발사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가 이틀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누리의 발사를 담당하는 미국 스페이스 X사가 팰컨9 발사체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틀 정도 연기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현재 스페이스 X사는 우리 시각으로 8월 5일 아침 8시로 다누리의 발사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다누리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8시 24분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팰컨9 발사체는 다누리만 단독으로 실어 발사할 예정이었으며 발사체 1단은 재사용 로켓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11,000여 명 적은 88,3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7,000여 명, 1.24배 증가해서 매주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425명으로 35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사례는 87,95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9명 증가한 19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57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네, 정부는 특히 10대 확진자 비중이 높고 학생들이 학원에 몰리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다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적 권고인데다 학원은 물론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원격 수업 전환은 학생들부터 부정적입니다. 수시 시즌에 돌입했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다가오고 있어 불안감이 큰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원격 수업을 해봤는데 뭔가 이런 강제성이 떨어져서 이런 9월 모의고사 앞둔 중요한 시기에 좀 집중도가 떨어져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원격 수업하면 혼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막 방학 특강을 시작한 학원들도 논의도 없이 갑자기 나온 원격 수업 권고에 불만입니다. 방학 동안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프라인 수업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격 수업은 선호도가 낮아 학생들이 학원을 떠나기 쉽고 한 번 발길을 돌린 뒤엔 다시 끌어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타격 위험을 무릅쓰고 원격 수업으로 바꾸는 학원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경기장 등에 내려진 마스크 착용 권고도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내부에서 음식을 먹는 걸 허용하면서 새삼 마스크 착용만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결국 이번 자율방역 대책은 공개적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말뿐인 당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에도 정부는 자율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 스스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외에 유행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자율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와 협조만 당부할 뿐 전 정부와 차별화 차원에서 언급해온 과학에 근거한 방역 대책은 보이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BA.5나 BA.2.75 같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과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닌 만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역 정책은 나올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거리두기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강제적인 거리두기 형태는 현재 동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국민들한테 읍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미크론 유행 때부터 중심이 되어온 피해 최소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고위험군 4차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노력 외에 법적 지원 부분을 더는 축소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 정부에서 확진자 생활 지원비를 대폭 줄이면서 숨은 감염자를 키우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진단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밀접 접촉을 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진단검사 받지 않습니다. 빠른 진단과 처방, 치료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되 치명률 상승이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거리두기 등 전 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 검토도 마다치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후 업무 복귀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을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닷새간의 격리를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백악관 로즈가든에 들어서자 백악관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My symptoms were mild, my recovery was quick, and I'm feeling great. 그러면서 2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한때 위독했던 것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하며 그 차이는 백신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BA.5 등 변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반 전과 비교해 90% 줄었다며 백신과 자가 테스트, 치료약 등을 통해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through COVID with no fear. I got through with no fear. A very mild discomfort because of these essentials, life-saving tools.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Get vaccinated if you haven't gotten already. And now get boosted. Order your free test. And if you get sick and test positive, seek treatment. 바이든 대통령은 2번의 부스터샷 등 모두 4차례 백신을 접종했고 확진 후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중국 우한 지역 시장에서 거래되던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2건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다국적 연구진이 참여한 연구진 두 팀이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연구 보고서를 각각 제재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들은 서로 다른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는데 코로나19가 우한의 환한 수산물 시장에서 처음 인간에게 전파했다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마이클 월로비 교수팀은 코로나19 최초 감염자들의 사례를 공간적으로 분석했고 조나단 패커 UC 샌디에이고 교수팀은 분자생물학적 분석으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찾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2주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며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부터 16일 사이 수족구병 의심 환자가 병원에 찾은 환자 1,000명 가운데 1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인 27주차 6월 26일부터 7월 2일 수족구병 의심 환자 5.4명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발열과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네, 어제 오전 필리핀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진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성훈 기자입니다. 3층짜리 상가주택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던 가게 주인은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인근의 한 신축 건물은 3층 유리창이 깨지고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 진동에 놀란 주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수영장물이 밖으로 흘러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Nag-earthquake. Grabe ang lakas. Ako din, nakala ko, nag-earthquake pa rin. 아직 큰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지거나 금이 갔고 산사태나 낙석도 잇따라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진앙지에서 300km 떨어진 수도 마닐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출근 시간대 마닐라의 지하철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Titignan mo yung bahay, mukhang matibay. Hindi mo malalaman hanggang na inspeksyon na mabuti yun. So we cannot allow people to return to their homes yet.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강력한 여진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스타벅스 코리아가 여름철 한정판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스타벅스는 발암 물질 검출 여부와 함께 사측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오늘 고객들에게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타벅스가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선 일군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스타벅스는 이벤트 도중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며칠 전 도로 한복판에서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달리던 자동차가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의 맨홀 뚜껑은 이전에도 도로로 튀어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맨홀에는 뚜껑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모호하다고 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도로를 주행 중인 자동차 바로 앞에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이내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자동차가 밟고 지나간 맨홀 뚜껑은 승용차 앞유리 정도 높이까지 솟아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험천만한 순간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추가 사고는 피했지만
맨홀 뚜껑을 밟은 차량은 뒷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지고 바퀴 일부가 깨졌습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이었고 소리가 뭐 대포 터지는 소리 같았는데 갑자기 차가 흔들리고 그리고 섰어요 가다가. 문제의 맨홀 뚜껑은 사고 전날에도 도로 위로 튀어나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바로 맨홀 뚜껑을 덮는 조치가 이뤄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불쑥 튀어 올라온 겁니다. 주변 목격자들은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제자리에 끼운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오토바이 타신 분이 지나가시면서 어제 저녁에 저 뚜껑이 반대쪽 차선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험해서 그거를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입니다. 맨홀 뚜껑이 반복해서 빠지자 이렇게 아예 구멍을 메워버렸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있던 건 수도사업소의 지름 31.8cm짜리 제수밸브 보호용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실제 맨홀에는 제수밸브가 아니라 엉뚱한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관계자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일 뿐 무슨 장비인지 왜 맨홀 뚜껑과 다른 시설물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업소 거고 그 내부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빨리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뭐 배상 문제도 그렇고. 수도사업소는 대형 차량이 밟고 지나간 진동 때문에 맨홀 뚜껑이 위로 튀어나온 것 같다며 배상 절차와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맨홀 뚜껑 외에 맨홀과 장비까지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시설이 맞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존해야 될 시설물 같으면은 더 이상 저런 사고가 이제 안 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조만간 사고가 난 지점을 파내 장비의 관리 기관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도, 가스, 통신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나 거리에 설치된 맨홀은 서울 지역에서만 27만 개에 달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운전면허증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늘부터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면허증으로 플라스틱 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제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겁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이로써 연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던 미국 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연준은 지나치게 높은 물가를 금리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파월 의장은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일자리 시장을 근거로 들며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례 없는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속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likely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4%포인트 급등하는 등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국내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한자리에 모여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등 충격도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 가속화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이 과도한 쏠림을 보이면 과거 금융위기 때 활용한 시장 안정 조치를 발동할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우방인 미국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화상으로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대면 면담이 예정됐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화상으로 대체됐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에 220억 달러, 29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 4가지입니다. We are announcing another 22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the U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투자 결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가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통큰 대미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그룹 총수들도 2달 전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진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이유로 대기업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국내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미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의 입장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제로 대중국 투자는 사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7년 이후 주춤하는 추세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 안정적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방국에 대한 투자 및 동남아 등 안정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위주로 공급망 체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그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대규모의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끌어내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우주산업까지 전 세계가 당면 문제 해결과 도약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인 키스의 윤석진 원장 스튜디오로 초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